문이 발로 차이면서 열려요. 42살 며느리 강예슬이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들이닥쳐요. 당신 때문에 5억이 다 날아갔어. 예슬이가 제 화장대 위 화장품들을 와장창 쓸어버려요. 당신이 일부러 그랬지. 얘 인생 망치려고. 이번엔 물컵을 집어들어 벽에 던져요. 저는 의자에 앉아서 네일파일로 손톱을 다듬고 있어요. 조용히 해, 예슬아.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요. 당신이 다 갚아. 한승금. 당신 돈으로 망친 거니까. 화분이 벽에 부딪혀 깨져요. 당신 같은 늙은 시골 할망구가 뭘 안다고 소치는 거야. 세상 돌아가는 물정도 모르면서. 그 나이에 시켜주면 감사해야 할 것이지. 왜 내 인생을 망쳐? 이제 와서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고 당신이 망쳐버린 내 5억이나 내놓고 그냥 조용히 쳐 박혀있으라고. 그 순간이었어요. 제 손이 예슬이 뺨에 날아갔어요. 40년 참았는데 이제 내가 참을 차례야. 여러분 정말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게 바로 저 한순금의 이야기예요. 65세의 인생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조용하던 할머니가 이렇게 당당해졌을까요? 그 시작은 6개월 전 어느 평범한 새벽이었어요. 추억열차 채널에서는 소설 같은 연재형 사연, 마음 울리는 감동 사연, 소름 돋는 반전 사연, 그리고 실화를 바탕으로 한 진솔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새벽 5시 반 알람 소리보다 먼저 눈이 떠져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40년 넘게 이 시간에 일어나다 보니 몸이 기억하고 있거든요. 무릎이 욱신거려도 일어나서 부엌으로 향해요. 찬 바닥이 발바닥을 통해 올라오는 차가움이 하루를 알리는 신호 같았어요. 도연이와 예슬이가 일어나기 전에 모든 걸 준비해 두는 게 제 일과예요. 밥 짓고 국 끓이고 반찬 준비하고. 예슬이는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화장실 가서 1시간은 꾸미느라 바쁘거든요. 도연이는 신문 보면서 커피 마시는 게 전부고요. 이게 제가 40년간 해온 일이에요. 어머니, 계란 후라이 너무 익었어요. 예슬이가 포크로 노른자를 찔러보며 말해요. 미안하다고 하려다가 입을 다물어요. 어제도 덜 익었다고 했거든요. 그렇니? 내가 다시 해보마. 그러면 예슬이는 만족한 듯 미소를 지어요. 하얀 치아가 반짝이는 그 미소를 보면서 저는 다시 계란을 깨트려요. 팬에서 나는 지글지글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아침이었어요. 도연이는 넥타이 매면서 말해요. 엄마, 오늘 카페 바쁠 거라고 예슬이가 그러는데 좀 일찍 가주세요. 그럴게, 아들아. 45살 된 아들이 저한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사실 카페 일은 제가 거의 다 해요. 예슬이는 계산대에 앉아서 손님들과 수다 떨거나 핸드폰 보는 게 전부거든요. 설거지도 제가 하고 재료 손질도 제가 하고 청소도 제가 해요. 문득 현관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등이 굽었을까요? 흰머리도 가득하고 얼굴엔 주름이 가득해요. 50년 전. 20살 한순금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그때 예슬이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와요. 어머니, 세제 떨어졌는데 사오실 때 좋은 걸로 사와 주세요. 제 피부가 예민해서요. 응, 알겠다고 대답하며 앞치마 끈을 묶어요. 오늘도 긴 하루가 시작되는군요. 그런데 왜일까요? 오늘은 왠지 다른 기분이 들어요. 뭔가 변화가 올 것 같은 그런 묘한 예감이 드는 거예요. 가게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65년을 살면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 모든 게 바뀔 거라는 걸 말이에요. 우리 카페는 저희 어머님 덕분에 맛과 정성이 가득해요. 예슬이가 손님들에게 환하게 웃으며 말해요. 저는 주방에서 접시를 닦으며 그 소리를 들어요. 손님들이 감탄하는 소리도 들려와요. 와, 시어머니 분이 직접 하시는군요. 요즘 이런 며느리 보기 힘든데 정말 효부시네요. 효부라고요? 여러분, 저는 쓴 웃음을 지었어요. 효부가 아니라 폐륜 며느리죠. 시어머니를 식모 취급하며 무급으로 일을 시키니까요. 저는 단 한 번도 월급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대신 가끔 용돈이라며 5만 원 정도 주는 게 전부예요.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설거지를 해요. 찬물로 했다가 예슬이한테 혼났거든요. 기름때가 안 빠진다면서요. 손목이 아려와도 참아요. 나이 들면 아픈 게 당연하다고 예슬이가 그랬어요.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점심시간이 되니 손님들이 몰려와요. 주문이 밀리기 시작하자 예슬이가 주방으로 와서 말해요. 어머니, 좀 빨리 해주세요. 손님들 기다려요.
빨리 하고 있는데 더 빨리 하라고 하네요. 제 손은 이미 최대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말이에요. 샐러드 만들고 샌드위치 만들고 커피 내리고 설거지하고. 예슬이는 카운터를 봐야 한다며 지켜보기만 해요. 그러다가 제가 실수로 접시를 떨어뜨렸어요. 깨지는 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져요. 손님들이 다 이쪽을 쳐다봐요. 어머님. 예슬이가 놀란 척하며 달려와요. 그리고 손님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해요. 죄송해요. 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셔서 가끔 이런 일이. 연세가 있어서요? 65살이 그렇게 늙은 나이인가요? 제 또래 손님들도 여기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은 멀쩡히 잘 계시거든요. 여러분도 이런 상황이시라면 어떠셨을까요? 예슬이가 빗자루를 가져와서 제게 줘요. 어머니 조심히 치워주세요. 무릎을 굽혀 바닥에 앉아서 유리 조각을 줍다가 문득 손님들의 시선을 느껴요. 불쌍하다는 눈빛, 동정하는 표정들. 얼굴이 뜨거워져요. 오후가 되니 조금 한가해져요. 예슬이는 친구들과 전화 통화를 해요. 목소리가 홀까지 들려와요. 맞아, 시어머니가 도와주니까 인건비 안 들어서 좋아. 그냥 밥만 해주면 되거든. 밥만 해주면 된다고요? 그 밥도 제가 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저는 새벽부터 밤까지 쉴 틈이 없어요. 손님들 앞에서는 감사하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이런 말을 하는군요. 지금 생각해봐도 화가 나네요. 정말로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발을 씻어요. 하루 종일 서 있어서 발이 부어 있어요. 뜨거운 물에 발을 담그니 시원하면서도 아려와요. 거울을 보니 머리가 흐트러져 있어요.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하느라 제 모습을 돌볼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슬이는 하루 종일 화장도 예쁘고 머리도 단정했어요. 같은 카페에서 일했는데 말이에요. 마음이 울컥거려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토요일이에요. 예슬이가 친구들을 집에 초대했어요. 오랜만에 큰 상을 차려야겠다고 하면서 아침부터 메뉴를 정해주더라고요. 어머니 갈비찜하고 잡채 그리고 전도 좀 부쳐주세요. 아, 과일도 예쁘게 깎아서 내주시고요. 친구들이 올 때까지 3시간 밖에 안 남았는데 갈비찜은 2시간은 끓여야 하거든요. 서둘러 재료를 준비해요. 마트에 다녀와서 바로 요리 시작이에요. 갈비 손질하고 야채 썰고 양념 만들고. 손이 쉴 틈이 없어요. 그 사이에 예슬이는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다시 해요. 1시간 넘게 걸려요. 친구들이 도착했어요. 모두 예슬이 또래의 여성들이에요. 옷차림도 세련되고 가방도 비싸 보여요. 예슬이가 반갑게 맞이해요. 언니들 어서 와요. 우리 시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하셨어요.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내와요. 친구들이 맛있다고 칭찬해요. 그런데 예슬이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이상해요. 어머니는 요리를 너무 좋아하세요. 어머님 힘드시니까 시켜 먹으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굳이 다 해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맛있죠? 제가 원해서요? 언제 제가 원한다고 했나요? 예슬이가 시키니까 하는 거지 좋아서 하는 게 아닌데요. 그중 한 친구가 말해요. 예슬아 진짜 부럽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잘해주시고. 맞아요. 정말 복 받은 며느리예요. 복 받은 며느리라고요? 저는 부엌에서 더 들리지 않게 문을 살짝 닫고 설거지를 해요. 그런데 도연이가 들어와요. 엄마, 친구들 맥주 좀 가져다 줘요. 그래 아들아. 맥주를 들고 거실로 나가는데 도연이가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 취미가 요리예요. 할 줄 아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봐도 화가 치밀어요. 할 줄 아는 게 그것밖에 없다고요? 도연이가 대학 갈 때까지 혼자 키운 게 저인데 할 줄 아는 게 요리밖에 없다고 하는군요. 친구들이 웃어요. 그리고 그중 한 명이 말해요. 그래도 어머니가 계시니까 좋으시겠어요. 요즘 맞벌이 하면서 집안일도 하기 어렵잖아요. 맞아요. 저희 집은 정기적으로 아줌마가 와서 청소해주고 있어요. 그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요. 예슬이가 대답해요. 맞아요. 정말 감사하죠. 저는 맥주를 테이블에 놓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와요. 가슴이 답답해요.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아요. 친구들이 돌아간 후 예슬이가 부엌으로 와서 말해요. 어머니 오늘 정말 수고하셨어요. 친구들이 음식 정말 맛있다고 했어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수고했다고만 하네요. 그리고는 거실로 가서 도연이와 이야기해요. 여보, 이번에 갈비가 조금 질겼지?
다음번에 좀 더 좋은 갈비로 하던지 아니면 빼던지 해야겠어. 어머님도 예전 같지 않으시네. 친구들이 좀 실망한 것 같아. 더 좋은 갈비요? 저는 마트에서 제일 좋은 걸로 골라왔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실망했다고 하네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해 봤어요. 언제부터 제가 이렇게 됐을까요? 며느리의 체면을 위한 도구가 된 건 언제부터일까요? 창문 밖으로 보름달이 떠 있어요. 환하고 둥근 달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한때는 저런 달처럼 밝게 빛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초라할까요? 뭔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젯밤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도연이가 한 말, 예슬이가 친구들에게 한 말들이요.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 거울을 봤는데 눈두덩이 부어 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 보였을까요? 머리는 하얗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어요. 옷도 맨날 검정색이나 회색만 입었네요. 마치 그림자 같아요. 카페로 가는 길에 마트에 들렀어요. 세제를 사러 갔다가 화장품 코너를 지나게 됐어요.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오늘은 발걸음이 멈춰져요. 화사하게 빛나는 피부 홀로그램 광채. 광고 문구가 눈에 띄어요. 제가 저런 걸 발라도 될까요? 이 나이에? 상자를 집어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해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날 때요. 어머님, 그거 저희 어머니도 쓰시는데 좋아하세요. 젊은 판매원이 말을 걸어요. 40대 후반 정도 되어 보이는 분이에요. 아, 그래요? 네, 바르면 확실히 달라 보여요. 어머님도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샀어요. 생전 처음 사는 화장품이에요. 예슬이도 모르게 제 방에 숨겨뒀어요. 카페에서 일하다가 화장실에 갔어요. 거울을 보니 정말 피곤해 보여요. 문득 가방에서 팩트를 꺼내봐요. 떨리는 손으로 조금 두드려서 발라봤어요. 어머나 정말 달라 보여요. 훨씬 밝아 보이고 주름도 덜 보여요. 이게 화장품의 힘인가요? 급하게 닦아내고 나왔어요. 예슬이가 볼까봐 무서워서요. 그런데 가슴이 두근거려요. 뭔가 새로운 발견을 한 것 같은 기분이에요. 점심시간에 또래 손님들을 유심히 봤어요. 저와 비슷한 나이의 분들인데 화장도 하시고 옷도 예쁘게 입으세요. 특히 한 분은 네일 아트까지 하셨더라고요. 반짝반짝 빛나는 손톱이 정말 예뻐 보였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 문화센터에서 필라테스 강의를 받으신다고 해요. 70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도 새로운 걸 도전한다는 거예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실 텐데도 생기 넘쳐 보여요. 집에 돌아와서 혼자 있을 때 다시 팩트를 발라봤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달라 보여요. 여전히 주름은 있지만 뭔가 생기가 돌아온 것 같아요. 그 순간 예슬이가 불쑥 방으로 들어와요. 어머니, 내일 카페에 중요한 손님이 와요. 실수하지 마세요. 그래. 그러마. 순간 놀라 숨긴 팩트를 다시 깊은 곳에 숨겨두어요. 왜 숨겨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제 돈으로 산 건데 말이에요. 그날 밤 화장실에 가려다가 거실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보, 프랜차이즈 성공하면 어머니 실버타운이나 요양원을 보내는 거 어때요? 예슬이 목소리였어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 엄마도 또래들이랑 지내시는 게 나을 거야. 도연이가 대답하는 소리가 들려와요. 맞아요. 솔직히 프랜차이즈 되면 더 바빠질 텐데 시어머니 챙기기 힘들어요. 그래, 좋은 곳으로 보내드리자. 저는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들었어요. 40년간 키운 아들이 결혼하고도 힘들까봐 뒷바라지 다하며 1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런 나를 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도 좋아하실 거예요. 매일 집안일 하는 것보다 편하시겠죠. 편하다고요? 저를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거네요. 사실 요즘 어머니가 많이 느려지셨어요. 손님들 앞에서도 실수하시고. 그래? 나이가 나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 여러분, 그때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아시겠어요? 요양원 가시면 또래 분들이랑 어울리실 수 있고 우리도 자유로워지고. 자유로워진다고 하네요. 40년간 저를 짐이라고 생각했던 거군요. 그때 결심했어요.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그럼 정말 쓸모없게 되어버려야겠구나. 그날 밤 꿈을 꿨어요. 젊었을 때 제 모습이 나오는 꿈이었어요. 20살 한순금은 예뻤어요.
머리도 길고 검었고 웃는 모습도 밝았어요. 그 한순금이 꿈에서 말해요. 언니 왜 그렇게 살아요? 언니도 예뻐질 수 있어요. 꿈에서 깨어나니 새벽이에요. 가슴이 두근거려요. 뭔가 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65년을 살면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에요. 거울을 다시 봅니다. 이번엔 다른 눈으로 봐요. 주름진 얼굴이지만 아직 포기하기엔 이른 것 같아요. 오늘부터 뭔가 달라질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어머니 오늘은 정말 중요해요. 예슬이가 새벽부터 흥분해서 말해요. 평소와는 차원이 다른 긴장감이에요. 대형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와요. 우리 카페를 전국 체인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도연이도 들떠 있어요. 엄마 성공하면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예슬이 말로는 초기 투자금만 5억이래요. 5억이요? 그 돈으로 좋은 요양원에 저를 보낼 생각이겠죠. 어머니 오늘만큼은 정말 완벽해야 해요. 시그니처 메뉴들 전부 준비하시고 특히 브런치 메뉴들은 더 신경 써서 해주세요. 예슬이가 신신당부를 해요. 마치 제가 요리를 못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저는 그날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어젯밤 들은 요양원 이야기 때문에 완전히 마음이 바뀌었거든요. 샐러드 드레싱엔 식초를 많이 넣었고 파스타는 일부러 덜 익혀서 딱딱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마이너스 예슬이가 자랑하던 시그니처 디저트를 완전히 망쳐놨어요. 미팅 시작 30분 전 예슬이가 마지막 점검을 해요. 어머니 음식 맛 좀 보셨어요? 응, 완벽해. 사실 맛봤죠. 끔찍하게 작고 시고 딱딱했어요. 완벽하게 망쳤어요. 요양원 보내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완벽하게 말이에요. 프랜차이즈 본부 임원 3명이 왔어요. 정장을 입고 노트북을 가져온 진짜 중요해 보이는 분들이에요. 안녕하세요. 예슬 카페입니다. 예슬이가 최고급 원피스를 입고 환하게 맞이해요. 저희 카페의 특별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리가 나갔어요. 리코타 그린 샐러드예요. 임원 중 한 분이 한 입 드시더니 얼굴을 찡그려요. 맛이 어떠세요? 예슬이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어요. 이거 너무 신데요? 임원분 표정이 굳어져요. 파스타가 나가자 더 심각해져요. 이건 너무 딱딱하고 짜네요. 예슬이 얼굴이 하얗게 변해가는 게 보여요. 어젯밤 제 운명을 결정하던 그 얼굴이요. 이건 덜 익었네요. 씹기가 힘들어요. 임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아요. 안 좋은 신호죠. 마지막으로 시그니처 디저트가 나가요. 예슬이가 가장 자신 있어 하던 거예요. 임원이 한 입 먹더니 뱉어요. 죄송합니다. 이건 먹을 수가 없네요. 예슬이가 패닉 상태가 돼요. 아니에요. 평소엔 정말 맛있는데. 그때 임원 중 한 분이 물어요. 혹시 직접 요리하세요? 그건 시어머니가. 그럼 시어머니분이 셰프세요? 예슬이가 말을 못해요. 그동안 자기가 요리 전문가인 척 했거든요. 그때 제가 나타났어요. 제가 했어요. 임원들이 저를 봐요. 그런데 오늘은 예슬이가 레시피를 바꾸라고 해서 그대로 했어요. 완전한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예슬이는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어젯밤 요양원 이야기를 들었다는 걸 모르니까요. 임원들이 예슬이를 쳐다봐요. 그럼 사장님이 직접 레시피를 바꾸신 거군요? 아니. 그게 아니라 프랜차이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일관성인데 이런 식으로 레시피를 멋대로 바꾸시면 임원들이 일어서요. 죄송합니다. 더 논의할 게 없을 것 같네요. 그들이 나간 후 카페가 조용해졌어요. 예슬이가 저를 쳐다봐요. 눈에 분노가 가득해요.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40년 만에 느끼는 해방감이었거든요. 요양원에 갈 늙은이의 마지막 반격이었어요. 그날은 예슬이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후속 미팅이 있는 날이었어요. 프랜차이즈가 망가진 후 빚 때문에 급하게 잡은 투자자 모임이었거든요. 어머니 제발요. 오늘만은 정말 잘해주세요. 새벽부터 예슬이가 애걸복걸해요. 어제 5억짜리 프랜차이즈를 날려먹은 후 완전히 멘탈이 나간 모습이에요. 전 그날 새벽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40년 넘게 5시 반에 일어났는데 그날만은 알람이 울려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일어나지 않기로 한 거예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어차피 요양원 갈 사람이
왜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남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예슬이가 방문을 두드려요. 어머니, 일어나세요. 준비해야죠. 대답하지 않았어요. 계속 누워 있었어요. 어머니, 시간 없어요. 투자자들 와요. 더 급한 목소리로 부르네요. 하지만 전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1시간 후쯤 도연이가 들어와요. 엄마 왜 안 일어나세요? 몸이 아파요? 아니야. 그냥 오늘은 쉬고 싶어. 요양원 가기 전에 좀 쉬어도 되지? 도연이가 깜짝 놀라는 모습이 보여요. 제가 요양원 이야기를 들었다는 걸 모르거든요. 엄마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인 거 아시잖아요. 예슬이가 3천만 원 빚진 것 때문에. 그래서 뭐? 내가 꼭 해야 하는 일인가?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달라요. 더 단단하고 확실해요. 예슬이가 들어와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어요. 어머니 농담 그만하시고 일어나세요. 손님들 곧 와요. 예슬아, 나 오늘 일 안 할래. 네? 뭔 소리예요? 피곤해. 요양원 가기 전에 좀 쉬고 싶어. 예슬이 눈이 커져요.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에요. 좀 쉬고 싶어. 예슬이 눈이 커져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에요. 어머니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제가 빚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예슬이가 해. 제가요? 전 요리 못해요. 내가 요양원 가면 누가 해주겠어? 미리 연습해둬. 정말 간단한 대답이에요. 하지만 예슬이는 아무 말 못하고 있어요. 도연이가 말해요. 엄마 제발요. 오늘만 해주세요. 왜 내가 해야 하는데? 왜냐면 엄마니까요. 엄마라고 해서 뭐든지 해야 하나? 요양원 가기 전까지만? 그 순간 조용해져요. 도연이도 예슬이도 아무 말 못해요. 제가 요양원 이야기를 들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시간이 흘러요. 손님들이 와야 할 시간이에요. 예슬이가 울먹거려요. 어머니 제발요. 이러시면 안 돼요. 왜 안 돼? 제가 망해요. 그럼 망하든지. 어차피 나는 요양원 가면 되니까. 이렇게 말하고 나니 속이 시원해요. 40년 넘게 하지 못했던 말을 드디어 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순간 있으셨을 거예요. 참고 참다가 더 이상 못 참겠다는 순간 말이에요. 도연이가 화를 내기 시작해요. 엄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가족인데 왜 이래요? 가족이면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닌가? 그동안 너희가 나를 도운 적이 있니? 엄마를 모시고 있잖아요. 모신다고? 요양원 보낼 준비하면서? 도연이 얼굴이 빨개져요. 완전히 들켰다는 표정이에요. 카페에서 전화가 와요. 손님들이 도착했나 봐요. 예슬이가 전화를 받고 나서 더 급해해요. 어머니 정말 제발이에요. 하지만 전 일어나지 않았어요. 침대에 그대로 누워서 창밖을 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는 걸 오랜만에 봤어요. 예슬이와 도연이가 나갔어요. 카페로 갔나 봐요. 집이 조용해졌어요. 전 그때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었어요. 평소 입던 검정색 옷 대신 장롱 깊숙이 있던 연한 분홍색 블라우스를 꺼냈어요. 언제 샀는지도 기억 안 나는 옷이에요. 거울을 보니 달라 보여요. 분홍색 옷을 입으니 얼굴이 밝아 보여요. 팩트도 발랐어요. 이제 숨기지 않을 거예요. 요양원 가기 전에 한 번 정도는 예쁘게 꾸며봐도 되겠죠. 그리고 집을 나섰어요. 어디로 갈지도 정하지 않고 그냥 걸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였어요. 정말 상쾌하더라고요. 카페 앞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어요. 아마 예슬이가 초대한 투자자 들릴 거예요. 그런데 뭔가 심상치 않아요. 전 길 건너편에서 지켜봤어요. 연한 분홍색 블라우스를 입고 처음으로 제대로 화장을 한 모습으로요. 그때 김민수 변호사가 나타났어요. 20년 넘게 제 일을 봐준 분이에요.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어요. 변호사가 카페 안으로 들어가요. 잠시 후 예슬이의 큰 소리가 들려와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궁금해서 카페 앞으로 갔어요.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여요. 예슬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고 도연이는 멍한 표정으로 서 있어요. 변호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건물의 소유주는 한순금 씨입니다. 손님들이 술렁거려요. 그중 한 분이 말해요. 한순금 씨가 누구이길래 이러는 거예요? 아,
제가 부연 설명드리죠. 한순금 씨는 이 건물의 건물주이자 이 카페 주인의 시어머님이시죠. 그리고 도연 씨가 다니는 회사 주식 30%도 한순금님 소유 보유 자산 중 하나입니다. 도연이가 비틀거려요. 의자에 앉아야 할 정도로 충격받은 모습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님이 젊을 때부터 차근차근 모으신 자산입니다. 아파트 3채, 상가 2개까지 포함하면 약 50억 정도 되시죠. 손님들이 완전히 술렁거려요. 그 중에 투자자들도 있었거든요. 이런 이 상황이 뭡니까? 예슬이가 변명하려고 해요. 아, 저희 어머님이신데. 저희를 도와주시는 분이셔요. 도와주신다고요? 말씀은 바로 하시죠. 무급으로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시는 게 도와주시는 건가요? 김 변호사가 따지듯 이야기해요. 그때 전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봐요. 분홍색 블라우스를 입고 화장을 한 제 모습을 처음 보는 거예요. 예슬이가 말을 더듬어요. 어머니? 예. 한순금입니다. 제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더 분명하고 당당해요. 도연이가 말해요.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뭐가? 이 건물이 회사 주식이. 그래. 다 내 거야. 투자자들이 수군거려요. 이런 상황에서 투자는 안 되겠네요. 가족 간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이 하나 둘 나가기 시작해요. 예슬이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순간이에요. 전 변호사에게 말했어요. 계약서 가져왔죠? 네, 여사님.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요.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300만 원이죠. 예슬이가 비명을 질러요. 월세요? 그럼 지금까지 월세를 안 낸 거예요? 3개월째 밀려 있습니다. 마지막 투자자까지 나가고 나니 카페가 조용해졌어요. 이제 저와 가족들만 남았어요. 도연이가 제게 와서 말해요. 엄마, 그럼 그동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해서 뭐하니? 너희가 관심이나 있었니? 그래도 뭐? 유양원 보낼 준비나 하면서? 도연이가 고개를 숙여요. 완전히 들킨 기분인 거죠. 카페가 조용해졌어요.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그날 저녁 예슬이가 집에 들이닥쳤어요. 한순금! 문이 발로 차이면서 열려요. 완전히 미친 사람 같아요. 당신 때문에 5억이 다 날아갔어! 예슬이가 제 화장대 위 화장품들을 와장창 쓸어버려요. 당신이 일부러 그랬지! 얘 인생 망치려고! 이번엔 물컵을 집어들어 벽에 던져요. 내 꿈이었어! 그런데 다 망했어! 목소리가 완전히 쉬어가요. 왜 그랬어요? 왜 음식을 그렇게 망쳤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서 네일 파일로 손톱을 다듬어요. 조용히 해, 예슬아. 조용히 하라고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명령해. 예슬이가 제 화분을 집어들어요. 50억씩이나 갖고 있으면서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당신 때문에 다 망했다고요! 화분이 벽에 부딪혀 깨져요. 내가 왜 너한테 말해야 해? 어차피 요양원 보낼 건데. 내가 가족? 네가 필요할 때 다 부려먹고 늙은이 요양원에 버리려고 하는데 이게 가족이야? 예슬이가 멈춰요. 자신의 요양원 계획이 들킨 걸 깨달은 거예요. 그건. 예슬이가 완전히 이성을 잃고 계속 물건들을 집어던져요. 제 옷들을 바닥에 던지고 서랍을 뒤지고 심지어 제 소중한 일기장까지 찢어버려요. 당신 같은 늙은 시골 할망구가 뭘 안다고 설치는 거야? 세상 돌아가는 물정도 모르면서 그 나이에 시켜주면 감사해야 할 것이지. 왜 내 인생을 망쳐? 이제 와서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고 당신이 망쳐버린 내 5억이나 내놓고 그냥 조용히 처박혀 있으라고. 그 순간이었어요. 짝. 제 손이 예슬이 뺨에 날아갔어요. 40년 만에 처음 누군가를 때린 거예요. 카페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예슬이가 뺨을 만지며 저를 쳐다봐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에요. 나한테 늙은이라고 했니? 제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고생해온 사람한테? 예슬이가 벌벌 떨어요. 어머니? 지금 와서 어머니라고 부르네? 저는 예슬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예슬아, 너도 늙는단다. 내가 내 나이가 되면 알 거야. 그때 누군가 너한테 늙은이라고 하면 어떤 기분인지 말이야.
예슬이가 아무 말 못해요. 뺨이 빨갛게 부어 있어요. 그리고 기억해도 네가 빚더미에 앉을 동안 네가 그렇게 무시하던 세상 물정 모른다는 이 늙은이가 50억을 모았다는 것을, 요양원비 정도는 충분하다는 것을. 예슬이가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어요. 그때 도연이가 들어와요. 예슬이와 함께 온 모양이에요. 엄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뭘 너무했니?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 너를 위해 헌신했던 내 세월이 너무나도 아까울 정도야. 네가 진정 나를 어미로 생각하기는 했니? 내가 뼈가 아려밤 지새우는 날들 동안 너는 무얼 했니? 그저 짐짝 취급하며 요양원에 처박아 넣을 생각뿐인 너에게 내가 무슨 어미이며 가족이니? 도연이가 고개를 숙여요. 엄마, 제가 정말 미쳤었어요. 미쳤다고? 그냥 솔직했던 거지. 엄마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정말 후회해요. 후회? 이미 늦었어. 내가 나를 요양원 보내자고 했을 때 이미 끝난 거야. 도연이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요. 저는 예슬이를 내려다봤어요. 제발요, 어머니. 어머니? 방금 전까지 한순금이라고 부르지 않았니? 예슬아, 내가 그동안 나를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는 잘 들었어. 예슬이가 아무 말 못해요. 저는 두 사람을 똑똑히 봤어요. 이제부터 분명히 해두자. 너희를 위한 헌신이란 없단다. 이 카페에서도 집에서도 이제 너희의 자리는 없어. 엄마, 이번 달 내로 모두 다 나가주렴. 여러분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살면서 처음으로 제대로 말해본 거거든요. 저는 더 이상 누구의 식모도 체면을 위한 도구도 아닙니다. 이제 진짜 한순금으로 살겠습니다. 예슬이가 마지막으로 말해요. 그럼 정말 저희를 버리시는 거예요? 버린다? 너희가 먼저 나를 버렸잖아. 나는 그냥 너희 선택을 존중하는 거야. 도연이가 울먹여요. 엄마, 정말 기회를 안 주실 거예요? 기회? 40년이 짧았니? 저는 방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나가. 둘 다 내 집에서 나가라.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제 어깨 위에 쏟아져요. 정말 자유로웠어요. 지금껏 살아오며 다시금 나로 살기로 결심하며 처음 느껴보는 해방감이었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지금 저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요리 강사로 일하고 있어요. 제 또래 어머님들에게 요리를 가르치면서 더 중요한 걸 전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무엇이 되는 것에서 벗어나 나 자신을 다시 찾아요. 마음속에 묵혀둔 곱디 고왔던 20살 적의 우리는 어땠는가를 다시 꺼내보아요. 오늘도 수강생 한 분이 네일 아트를 하고 오셨어요. 주름진 손이지만 반짝반짝 빛나는 손톱이 정말 예뻐요. 순금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용기 내보려고요. 그저 일하기 편하려고 산 일복이 아닌 입어보고 싶었던 블라우스를 사보았어요. 정말 오랜만에 제 자신을 예쁘게 꾸미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다르더라고요. 겉모습이 바뀌니까 마음도 달라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도연이가 찾아왔어요. 많이 초라해진 모습이었어요. 예슬이랑 이혼했고 회사도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바보 같은 아들 용서해 주세요. 울먹이는 도연이를 보니 마음이 아프긴 했어요. 하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도연아, 진짜로 반성한다면 혼자 살아봐. 그리고 나중에 다시 와. 카페는 문을 닫았어요. 예슬이는 빚을 갚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지만 옛버릇 못 고치는 그 성질머리 때문에 잘리기 일쑤라더군요. 택배 일을 시작했다고 들은 게 마지막이었어요. 저는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어요. 문화센터에서 만난 또래 분들이에요. 함께 영화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어요. 무엇보다 서로를 존중해요. 순금아, 오늘 특히 예쁘네. 네일 아트 바꿨구나. 잘 어울려.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행복해요. 오늘 저녁에는 새로운 강의 준비를 해야 해요. 60대 이후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거든요. 제 이야기를 들으려고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어요. 거울을 봐요.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여전히 65세의 할머니지만 눈빛이 살아있어요. 웃음도 많아졌고요. 창밖으로 석양이 보여요. 붉고 아름다운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어요. 예전에는 바빠서 이런 풍경을 볼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는 매일 감상해요. 핸드폰이 울려요. 문화센터에서 온 메시지예요. 순금 선생님, 지자체에서도 특강 요청이 왔어요.
강당으로 장소를 옮겨야겠어요. 웃음이 나와요.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드릴 줄 몰랐어요. 여러분 정말 믿어주세요. 나이 들어서도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저처럼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도 여러분을 함부로 대할 권리는 없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도 말이에요. 이제 저는 한순금입니다.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빛나는 한순금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잃어버린 내 이름을 다시 찾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